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면 또 안 돼요. 역효과가 나. 과하면 안 되는데 이제 공자님이 논어에서 과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충심으로 말해주고 한번 읽어볼까요? 충심으로 말해주고 좋은 쪽으로 잘 인도하되 불가능하면 그만두어 스스로 욕되게 하지 않게 한다. 이제 여기서는 그 정치할 때 이 왕에게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그래서 충심으로 말해주고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도 다 적용이 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해줄 만한 조언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관심을 안 가지면은 해줄 조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안 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무엇인가 나에게 해줄 말이 있고 무엇인가 나에게 조언이 가능하다는 건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그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관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라요. 진심 어린 충고가 가능한 이유는 진심 어린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자비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진심 어린 이 충심으로 말해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해줘서 좋은 쪽으로 인도가 되면 인도해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관계가 바뀝니다. 그런데 상대가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상대의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마다 딱 접근금지 센티미터 수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 사람 요만큼까지, 저 사람 이만큼까지, 저 사람은 요만큼 침범하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유치한 건데 그 왜 초등학생들 보면은 책상 같이 있으면은 선고 놓잖아요. 넘어오면 안 된다고. 그 버릇이 있어서 그러는지 사회생활 하면서 어른 돼서도 관계가 딱 보면은 사람마다 그 선에 가깝고 멀고 이 원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과 나와의 이 관계의 선, 그 선에 원금감이 결정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예요. 소셜 네트워크의 친근감 정도. 이것이 신뢰관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것이 친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것이 관계의 깊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의 깊이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건 침범이에요. 그리고 반칙이에요.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관계 안 한다. 나는 무조건 침범 안 한다. 나는 관심도 안 둔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려워요. 자, 물론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꿔야 돼요? 안 바꿔도 돼요? 안 바꿔도 상관이 없죠. 수행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돈 버는 사람들은 사회생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도 계속 만나야 되고 그저 그런 사람들하고는 은결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본인이 성공하고 진급하고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관계를 좀 개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매고 거기다가 이 모든 걸 다 쏟아부을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관계를 좋게 만들면 좋잖아요. 그럴 때는 분명한 건 따뜻한 눈길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다면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잘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아직 이르다고 판단되거나 역효과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곧바로 그만둬야 된다. 욕심 버리고. 왜냐하면 서로 욕되게 되니까. 내가 욕되게 된다는 건 내가 비굴해진다는 거고, 내가 이 욕되게 된다는 표현 이상이 없네요. 욕되게 돼요. 욕되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도 욕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그러니까요. 우리 그 친척 중에 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반칙을 안 했으면 내가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절에 안 다녔을 수도 있어요. 네, 목사님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반칙을 해가지고 침범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반작용으로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었으나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는. 이게 바로 욕되게 되는 거예요.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지금 출가한 나를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악마의 자식이 됐다고, 사탄의 자식이 됐다고, 얼마나 욕되게 된 거예요. 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랑 다시 한 번도 안 보잖아. 욕되게 돼서. 반칙하면 절대 안 돼요. 침범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이 기본적으로 절에 오는 청년들이나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렇다고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제가 은근히 저희 궁금한 거 뒤에서 물어봅니다. 안 보는 척하지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지는 않지만 보이는 걸 눈 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시선이 주려고 하지는 않지만 가는 거는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 요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해줘야 될 것들을 말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해줬는데 안 바뀌면 그 다음에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딱 이대로 하는 거예요. 충심으로 말해주되 좋은 쪽으로 바뀌면 잘 인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면 서로 욕되게 되지 않기 위해 그만두어서 스스로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희은 부부한테 특별히 뭐라고 말 안 하잖아요. 서로 욕되게 되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될 거 다 안 됐으니까, 예, 이제는 또 어느 정도 얘기해 주잖아요. 예. 왜냐면 불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관계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따뜻한 시선도 중요하지만 그 타이밍과 선이라고 하는 걸 잘 지키는 지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건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반칙은 안 된다. 침범하면 안 된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사이가 제일 좋은 건 주말 부부라. 일정 시간 떨어져 있어서 혼자서 살다가 소화가 되면 만나가지고 서로 침범하고, 그랬다가 침범하고 조언한 걸 소화하고 혼자 살다가 다시 또 만나가지고 또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갈 때 사이가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그 비율이라고 하는 걸 그 사람의 성향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줄을 쳐놓은 선이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선 깊이까지 들어가고 싶다면 이게 뭐냐면 인연이 깊어지는 거고 은결이 깊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분명한 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역설적이게도 침범하지 않아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끊임없이 후광 효과를 빛 효과로 바꾸어 나갈 때, 그럴 때 조언을 해주면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 효과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무슨 꿍꿍이야? 왜 저러지? 의심부터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을 잘 지키면서 줄타기를 하는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